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기타 소득은 이론 시험에서 좀 잘 나오는 영역입니다. 주로 이제 근로사업 기타. 근데 이제 근로는 어차피 실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니까 그렇게 크게 뭐 틀릴 만한 파트는 안 나오고, 사업소득보다는 만약에 사업하고 기타다 그럼 기타 소득이 조금 더 시험에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일단 범위를 한번 보고 나서 제가 간단한 판서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가 원래 있지만 잠깐 빼고 퇴직 양도 이외 소득으로서 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소득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다. 자, 기타 소득이라는 제목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요? 뭐 기타 등등은 전부 다 기타 소득이다. 아니에요. 기타 소득도 열거주의 과세입니다. 열거주의 과세가 뭐였죠? 세법에 적혀 있는 것들만 과세를 하고 기타 소득을 이라는 이름으로 적어준 것들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혼 위자료를 받았다. 그럼 과세 못한다고 그랬죠. 뭐 기타 등등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소득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이자 배당 유형별 포괄주의를 빼고서는요. 나머지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전부 다 열거되어 있다. 열거가 뭐다? 법에 적혀 있어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에 적혀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이외 소득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분명히 기타 소득에 적혀 있는데 그게 사업 소득에도 해당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타소득 우선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일단 사업 소득에도 해당되고 기타 소득에도 해당된다. 둘 다 요건 충족한다 그러면 둘 다 열거되어 있고 거기에 내용이 맞다 그러면 기타 소득은 이제 사업소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타 소득은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거라서 결국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퇴직 양도가 아니어야 기타 소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그냥 타소득 우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제목보다는 어떻게 과세를 하는가, 기타로 과세할 건가 아니면 사업으로 과세할 건가에 대한 논리, 질서가 어떻게 돼 있다? 기타 소득과 타소득이 겹치면 어떤 소득을 우선 적용한다? 타소득으로 우선 적용하고 타소득과 겹치지 않고 타소득으로 과세 못할 때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 기타소득도 열거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타소득이 복권당첨금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복권당첨금.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가시고 간단하게 우리 필기노트 보면서 설명드리고 나서 다시 교재 볼게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타소득은 뭐예요? 열거주의 과세 방법에 의해서 과세를 한다. 법에 적혀 있어야만 과세를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또 타소득 우선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연예인 전속계약금을 나중에 배우시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연예인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게 계속적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광고를 하나를 6개월만 하고 말았다라고 하더라도 연예인이 광고를 찍는다고 했을 때 이 광고도 찍고 A도 찍고 B도 찍고 C도 찍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걔는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성이 있다 그러면 연예인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가고요. 만약에 사업소득으로 못 갈 때에는 연예인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라서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못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받는다. 강연료 강사료를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되고 어쩌다 한번 하고 그러니까 받았다. 그럼 고용관계도 없고 근로소득도 아니고 계속 반복성 사업소득도 아니다. 그럼 그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걸 외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나중에 형광펜 칠해드리는 필기 개념이라기보다는 형광펜으로 강조한 부분, 그 키워드만 외우시면 돼요. 시험 대비해서는. 근데 지금은 일단 타소득 우선 열거주의 과세 그 용어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강연료가 만약에 강의를 하고 돈을 받는데 걔가 고용관계가 있다.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죠? 대학교 교수님들. 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 가르치시죠?
가르치시는데 그게 이제 뭐 국공립학교면 공무원 개념이 되는 거고요. 국공립학교가 아니다 그럼 사립학교 선생님이 되는 건데 어찌됐건 학교 선생님이건 또는 행정실 직원분이건 간에 그분들 뭐예요? 뭐 이게 강연료니까 학교 선생님들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걔가 고용관계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와의 계약, 임용계약도 고용관계로 봅니다. 세법에서는. 그래서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가르치고 받는 이건 성격은 급여지만 어찌 보면 또 강연료 성격이거든요. 걔네들이 고용관계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본인들이야 월급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근로라는 거에 대해 의심이 여지가 없지만 성격은 강연료인데 고용관계에 의한 강연료다. 그럼 걔는 뭐다?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근데 만약에 고용관계에 의하지 않고 강의를 한다. 제가 실무 강의를 만약에 가는데 한국세무사회에서 요즘은 좀 덜 하는데요. 이제 약간 연차가 좀 오래돼서 이제 좀 뭐 신규로 들어오는 젊은 세무사님들 강의를 하셔야 되니까 굳이 뭐 그걸 제가 막 욕심내서 제가 막 독점으로 강의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땐 진짜 강의 이제 많이 할 때는 한국세무사회 저희는 이제 지방세무사회로 나눠서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교육을 주로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직원교육 담당으로 부가가치세라든가 연말정산이라든가 뭐 한때 또 이제 2008년 요럴 때는 지출증빙, 적격증명서류 이런 거 강의를 했었는데 그거 할 때 만약에 제가 한국세무사회, 서울지방세무사회 그 직원교육 담당으로 가서 직원들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한국세무사회 직원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강사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분명히 고용관계가 없는 강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고용관계에 의한 강의고요. 그 고용관계가 없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 강의를 하는 사람 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걔를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어쩌다 한번 했다. 그러면 걔는 기타소득이에요. 왜? 사업소득도 아니고 근로소득도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관계 없고 일시적이다. 두 가지 용어가 들어가면 기타소득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되셨죠? 이거 외우시고요. 자,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에 의한 금품이라고 나중에 이제 하실 건데, 자,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가 뭐냐면, 지상권이 쉬우니까 지상권 갖고 지역권, 지상권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묶어서 지역권, 지상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제 땅을 갖고 있고요. 그 땅을 누가 약간 사실 제 집에 붙은 땅인데, 우리 뒷집에서 차가 들어가기 좁으니까 제가 한 달에 얼마씩 또는 1년에 얼마를 드릴 테니까 그 땅의 일부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가 뭐 아니면 제 땅 위에 집을 좀 지을 수 있게 해주시면 집이라든가 뭐 쬐끄만 건축물 창고 같은 걸 지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제 땅을 쓰는 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시는 거를 우리가 지상권 설정 대가라고 해요. 지역권은 약간 남의 땅, 그러니까 뭐 지상권과 지역권의 성격이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남의 땅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건 됐고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는 지상권 기준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는 내 땅을 쓰게 해주는 권리다. 대표적인 지상권 설정 하나를 설명드리고 그냥 갈게요. 뭐 이웃집 갖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산에 임야를 갖고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가 그 근처에 들어오면 고속도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도로에는 전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밤에 가로등 켜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설치가 되려면 전기가 인입이라고 하는데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전기를 끌어오려면 별도 전기선을 연결할 수 있는 첨탑이 필요하죠. 그렇죠? 약간 전압이 좀 높게 흐르는 약간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탑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전에서 만약에 또는 뭐 도로공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자, 남의 땅 위에다가 그 철탑을 설치해야 되죠. 그럼 그 땅 주인한테 뭐 10년치, 20년치 사용 대가를 주고 그 땅 내가 쓸게요 라고 하고 지역권, 지상권 설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땅에 고압 전선이 들어온다 그러면 좋으세요? 비 오는 날 그 근처 가면 안 되죠. 이거 진짜 큰일 나요. 맞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 땅을 팔기에도 죗값을 받고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권 지상권은요, 그 땅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싫어요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공익사업 관련해서는요,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제 땅 위에 그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설정을 해버려요. 안 하면, 내가 허락 안 해주면 돈을 법원에 공탁해버리고요, 그냥 그거를 설치를 해버려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게 공익사업이에요. 그럼 제가 사업해서 부동산 임대하려고 월세 받으려고 이득 보는 행위를 한 거예요? 열받아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내긴 내는데 기타 소득으로 가면 세금이 좀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시험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원칙적으로 지역권, 지상권 우리가 설정한다라고도 하고 대여한다라고도 해요. 자,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는 원칙적으로는 아무 말이 없으면 사업소득이에요. 이게 부동산 임대랑 다를 바가 없는데, 만약에 공익사업과 관련이 됐다 그럼 기타 소득이고요. 공익사업이란 말이 없으면 그때는 사업소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전세권은 그냥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그래서 전세권 대여는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고요. 지상권의 양도 이런 것들은 뭘로 간다? 양도소득으로 가는데, 시험 문제는 제가 위에 2개 체크해드린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교재에서 해드릴 거고. 자, 이거는 이자 소득할 때 잠깐 나왔던 건데, 계약의 위약, 해약에 의한 손해배상금. 원래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은 미열거라서 과세를 못해요. 하지만 계약서를 위배해가지고 계약의 위약,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계약의 위약, 해약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영업권이 뭐냐면요,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제가 상가의 세입자로서 그 상가를 이제 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음식점이 엄청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건물주가 아니고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 근데 그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이제 가게를 아예 통으로 사업 양도라고 해서 통으로 팔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 가게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 1억이랑 그 가게 인테리어 비용, 직기비품 가격 이런 거는 상대방한테 받아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직기비품이랑 인테리어 비용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5천만 받으면 가게 안 팔아요. 왜요? 권리금 받아야지. 그쵸? 그래서 권리금을 받으면 그 권리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업권이라고 불러요. 영업권은 과세합니다. 현업 실무에서는 좀 많이 약간 이게 세법상 포착이 좀 쉽지가 않아서 적법한 게 아니고 탈세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아예 탈세가 의도적인 탈세보다는 권리금을 받았을 때 과세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 우리처럼 다 전산세후 2급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득세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권리금을 받았다. 내가 임차인인데 권리금을 받았다. 그러면 가게를 운영하던 거를 가게 자체를 통으로 팔고 나가면서 그 가게에 대한 권리금을 받은 건데, 그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두 번, 여러 건이 있다고 해도 한 100번, 200번,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업권의 양도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영업권의 양도다. 뭐라고요? 영업권의 양도다. 이게 양도라는 말이 이제 함정이 되는 거예요. 영업권의 양도가 뭐다? 권리금을 수령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기타 소득이다. 근데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면 토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걔는 양도소득이 되고요. 시험 문제는 그냥 영업권 양도는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하면 기타 소득이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시고 연금 파트 할 때 연금 계좌 말씀드리면서 연금 왜 수령을 하면 걔는 뭐라고 그랬죠? 뒤에 건 안 보셔도 되고 걔는 기타 소득이라고 했고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원천징수세율 15% 하시면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여기서 다시 할게요. 하시고요. 자, 서화 골동품의 양도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가 생존해 있는 작가, 그러니까 이제 서화 골동품의 양도가 제가 미술품을 사고 파는 업자다 그럼 사업소득이죠. 그럼 사업소득 파트에서 이제 따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나는 미술품을 원래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 판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소득자예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사고 팔았다 그러면 원래는 과세를 안 하는데요. 생존해 있는 작가다 그럼 과세를 못 해요.
그 작품 자체가 누구의 작품이냐를 따졌을 때 돌아가신 분 작품이고 개당 6천만 원 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골동품이면 100년 이상 되고 이런 법정의 어떤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때는 우리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화 골동품의 양도가 만약에 과세 대상이 된다면 시험 문제에서 과세 대상이라는 기타 소득이에요, 사업 소득이에요, 근로 소득이에요라고 소득 구분을 물어본다고 하는데 소득 구분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미 과세 대상이란 전제로 물어보는 거고 과세 대상이란 전제로 물어봤을 때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현실에서는 과세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거 말고 과세 된다라는 전제로 물어보면 얘는 기타 소득이라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적이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는 미술관이다. 화랑이다. 그래서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미술품을 계속적으로 사고 판다. 그럼 사업소득인 거고 어쩌다 한번 사고 파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서화골동품의 양도는 계속적이란 말이 없으면 일시적인 걸로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는 소화골동품을 계속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보다는 어쩌다 한번 사고 파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됐어요. 그거는. 그래서 세법에서 아무 말이 없이 서화골동품의 양도다 그러면 우리 사업자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보통 냅니다. 됐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주로 미술관 화랑 주인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래 이건 일시적인 거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대체로 내시는 거예요. 자, 복권, 슬롯머신 당첨금품 기타 소득이에요. 복권 당첨 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자,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건 불법행위.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무슨 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이건 나중에 걸리면 혼나는 거죠. 그래서 형사처벌 받을 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복권, 슬롯머신 당첨금품, 로또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시는 거고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는 뭐다?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불법행위이지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고. 자, 이제 8번 직무발명 보상금하고요. 직무발명 보상금 하고요. 그다음에 주식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 하셔도 되고 주식 선택권 하셔도 돼요.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행사, 스톡 옵션이죠. 행사 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 둘은 공통으로 뭐냐면 근로기간 중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거나 아니면 주식 선택권을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근로기간 중에 보상을 받거나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고요. 만약에 퇴직 후에 행사를 했다. 그러면 퇴직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퇴직 후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퇴직 후에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간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거기서 요거 내기가 쉽죠. 비교 대상이 되니까. 그쵸? 퇴직 후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으면 퇴직 후니까 지금 직원 아니니까 기타소득. 퇴직 전이다 그러면 근로소득. 요렇게 가는 거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직무발명 보상금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한 시점 자체가 근로기간 중이냐 퇴직 후냐 그것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요. 가상자산은요 2027년부터 과세할 거니까 이름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정도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산 구조가 조금 여러분께서 신경 쓰실 게 있습니다. 언제나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다. 남은 돈이 소득금액인데 자, 총수익 금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필요경비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복권. 오늘 가면서 로또 사야지. 로또 하나에 1,000원? 1,000원짜리 10개 살게요. 10,000원 냈어요. 그리고 제발 되라. 이번 주 토요일 날 만약에 1억에 당첨이 됐다. 자, 그럼 1억에서 1,000원을 빼줄까요? 10,000원을 빼줄까요?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냥 예를 들어 저는 뭐 사실 뭐 1년에 몇 번 사지는 않는데 뭐 마침 주머니에 10,000원권이 뭐 하다가 보면 가끔 돈이 현찰이 주머니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연찮게 또 이제 복권방을 지나간다 그러면 아, 뭐 어차피 현찰 있는데 복권이나 하나 10,000원어치 사볼까? 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열심히 노력 안 하니 당첨이 안 되는 건가? 아무튼 자, 만약에 제가 오늘 로또를 1,000원짜리를 10개를 산 거예요. 번호 10개를 산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복권을 산 거죠. 복권 10개를 사고 이번 주에 그 중에 하나가 1억에 당첨됐다. 그러면요. 자, 총 수익 금액은 얼마예요? 1억이죠. 필요 경비는요. 10,000원 빼드릴까요? 1,000원 빼드릴까요? 1,000원 빼드립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10년 20년 가까이 일주일에 10,000원씩 투자한 것까지 하면 저 사실 아직도 손익분기점 도달 못했어요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맞죠? 아니 본인이 한 번 살 때 10,000원어치도 사고 50,000원어치도 사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원금 걔는 뭐야? 원가에서 배우시는 메모론가죠. 자, 다 공부랑 연결시켜야 돼. 걔 메모론가야. 떠난 버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그 복권 당첨이 만약에 제가 10개를 복권을 10개를 샀는데 아니면 긁는 거 이런 거 10개를 샀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가 당첨됐다. 그럼 그 하나 당첨금 총액이 총수익 금액이고 필요 경비는 그거 당첨된 거 가격 1,000원을 빼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도 나름 실제 필요 경비잖아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소득이다. 그런데 실제 필요 경비도 인정을 하고요. 얘가 좀 약간 잡다한 성격이 이것저것 섞여 있다 보니까 그 법에 따라서 실제 필요 경비가 입증되지 않아도 강제로 일부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항목이지만 사업소득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적어드릴게요. 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둘 다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항목입니다. 자, 사업소득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거든요. 얘는 오로지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항목이에요. 자, 기타소득은요. 얘는 실제 필요 경비도 제 선택은 아니고요. 복권은 실제 필요 경비, 슬롯머신 당첨금품은 실제 필요 경비. 근데 원고료가 일시적인 원고료다 그러면 그때는 실제 필요 경비가 아니고 법정 필요 경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또는 법정을 우리가 추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업소득은 어떤 소득? 계속 반복적인 소득. 이게 사업소득이고요.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죠. 맞죠?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소득은 실제 필요 경비를 장부를 써야 돼요. 장부 기록 의무. 계속적이니까. 장부 기록 의무가 있고 장부 기록을 기장이라고 해요. 기장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기장 의무가 있다. 근데 기타 소득은요.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소득인데 장부를 어떻게 써요? 그래서 얘는 자, 실제 필요 경비를 복권은 근데 장부를 안 써도 이번에 뭐 하나가 당첨됐다 그러면 얼마에 샀는지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복권 구입 가격 이런 것들이 실제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거고요. 얘는 장부, 기록 의무, 기장 의무가 없다. 그 지난주에 딴 수업, 우리 수업 말고 딴 수업에서 이걸 썼더니 제가 너무 흘림체로 썼나 뭔지 못 알아듣고 선생님 그거 다시 써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없음 이렇게 쓸게요. 이것도 있음 해야 되나? 아우 요새 한자로 수업 시간에 저도 뭐 되게 잘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무를 누가 물어봐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무 쓰지 말아야지 말면서. 자, 그래서 장부 기록 의무가 있다? 없다. 요거. 그래서 얘는 사업소득은 오로지 실제 필요 경비예요. 오로지. 근데 기타 소득은 실제 필요 경비도 인정하고요. 또 일부 추정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항목도 있어요. 모든 항목은 아니고요.
법에 정해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추정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자,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만 인정되고 기타 소득은 실제 경비도 되고 추정 경비도 되는데 내 선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은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항목이고요. 일시적인 원고료나 강연료는 추정 필요 경비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항목이에요. 자, 추정 필요 경비가 뭔지는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지울게요. 여러분 이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적어 놓고. 자, 우리 그래서 요거 필기노트 마저 보고 갈게요. 우리가 추정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실제 필요 경비 말고 우리 법정이 이제 법에 정해진 퍼센트만큼 빼준다. 그래서 저는 추정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요. 추정 필요 경비가 예를 들어서 추정 필요 경비율이 60%다. 근데 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1,000만 원에서 60%를 빼고 그럼 600을 빼는 거니까 4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된다. 근데 그래서 경비를 60%로 강제로 빼줄 수 있는 항목인데 만약에 실제 경비가 900만 원이라면 더 높은 금액을 빼주는 걸 추정 필요 경비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추정 필요 경비가 뭐다? 추정 필요 경비는 추정 필요 경비보다 자, 실제 필요 경비가 더 크다면 큰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고 만약에 실제 필요 경비가 제로라고 하더라도 추정 비율만큼은 빼주는 거를 우리가 추정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추정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경우가 우리가 퍼센트가 종교인 소득은 시험에 그 퍼센트가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종교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60, 80, 9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90% 추정 필요 경비는 1억을 내가 받았다면 9천만 원 빼고 남은 금액 1,000만 원만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숫자 그냥 간단하게 되니까 안 적어도 되죠. 1억을 받았다면 경비를 강제로 얼마씩 빼줄 수 있다? 최소 9천만 원을 빼줄 수 있는 게 90% 추정 필요 경비고 이건 서화골동품이에요. 서화골동품인데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자, 10년 이상 보유했었던, 그러니까 이번에 판 사람이 10년 이상 보유했었던 서화골동품을 어쩌다 한번 팔았다 그러면 그거는 90%고요. 또는 따로 10년 미만 보유했다라고 하더라도 1억 원 이하 구간. 그래서 1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도 90% 추정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10년 미만인데 어떻게 한다? 1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80% 추정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드려요. 뭐 요거까지 뭐 계산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퍼센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화골동품은 그냥 80 아니면 90인 거죠. 자, 90이 뭐예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거 10년 이상. 그 다음에 똑같이 10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억 이하 구간은 90%, 1억 초과 구간은 8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또는 상금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이제 입상했을 때 지금 공익법인 주무관청 승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금품을 우리가 80% 추정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고요. 여러분 저는 요거를 그냥 상금 두기라고 해요.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인데 그냥 글자로는 상금이 있잖아요. 상금과 상금 요렇게. 근데 모든 상금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금은 추정 필요 경비가 아니고 그냥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을 해주는 건데 우리 무조건 80%를 빼준다는 건 1억을 받았을 때 8천만 원 빼고 2천만 원만 세금을 내게 해주는 거니까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신력이 있는 상금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승인을 얻어 시상을 하거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해서 지급하는 상금에 대해서는 80% 추정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럼 60%짜리가 뭐가 있을까요? 원고료, 강연료, 일시적인 거. 그래서 원고료, 인적 용역이 강연료예요. 또 권리의 양도돼요. 우리 광업권의 양도가 기타 소득이거든요. 또 영업권의 양도. 그래서 무형자산 권리에 양도되어 공익사업과 관련돼 자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가 공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았으면 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됐으면 기타소득이거든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는 몇 %이다? 60%이다. 그래서 60%짜리와 80%짜리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